1882년 6월 9일 한양. 박영달은 손에 든 쌀자루를 내려다봤다. 20년. 그가 조선의 군인으로 복무한 세월이었다. 북쪽 변방의 추위도 남쪽 해안의 왜구도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게 사람이 먹을 쌀이란 말입니까? 자루를 뒤집자 바닥에 쏟아진 것은 쌀이 아니었다. 곰팡이가 낀 알갱이, 모래, 돌멩이, 그리고 꿈틀거리는 벌레들. 영달의 옆에서 젊은 군졸 하나가 울먹였다. 날이 저희 아비가 이 군복을 물려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의 군인은 떳떳한 것이라고. 그런데 영달은 대답할 수 없었다. 6개월. 그들이 봉급을 받지 못한 기간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13개월이었다. 7개월치는 이자로만 받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모래가 섞인 썩은 쌀로 대신했다. 그날 아침 훈련원 마당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평소라면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질 시간이었지만 군인들은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굶주림은 분노보다 무서운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었다. 저기 좀 보십시오. 누군가가 담 너머를 가리켰다. 저 멀리 신식 군대인 별기군 막사가 보였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반듯한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받았고 매달 정확히 봉급을 받았으며 신식 소총을 지급받았다. 우리가 20년을 나라를 지켰는데. 영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저들은 겨우 몇 달 배웠을 뿐인데 우리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 말이 불씨가 되었다. 그날 밤 한양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훈련원 창고를 열어라. 쌀을 내놓으란 말이다. 분노한 군인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안에는 멀쩡한 쌀이 가득했다. 그들에게 지급된 썩은 쌀과는 천지 차이였다. 누군가 외쳤다. 우리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구나. 폭풍이 시작되었다. 군인들은 별기군 막사로 달려갔다.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가 황급히 도망치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불길이 막사를 집어삼켰다. 일본 공사관도 습격당했다. 공사 하나부사는 간신히 인천으로 도망쳤다. 영달은 그 혼란 속에서 멈춰섰다. 동료들이 민씨 일가의 저택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명성황후의 친척들,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권력자들의 집이었다. 저들이 쌀을 빼돌렸다. 저들이 우리를 굶겼다. 외침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영달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불빛이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두려웠다. 이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누가 이 불을 끌 수 있을지. 경복궁 안에서는 명성황후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전하, 대원군의 짓입니다. 필시 저 늙은이가 군인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고종은 창밖의 불길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21살에 왕위에 올라 11년.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아들이었다. 중전, 어찌해야 하오? 우선 피하셔야 합니다. 군인들이 궁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왕비가 궁을 빠져나가던 바로 그 순간 대궐문이 열렸다. 대원군 나리 만세! 군인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는 고종이 12살에 왕이 되었을 때 10년간 나라를 이끌었던 실권자였다. 천주교를 탄압하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 하지만 며느리 민씨가 세력을 키우면서 권력에서 밀려났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왔다. 보아라. 대원군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백성이 굶주리고 군인이 분노할 때 그것은 나라가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다.
무릎 꿇은 군인들 앞에서 대원군은 서 있었다. 마치 구원자처럼. 영달도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했다. 고종은 아버지 앞에서 말을 잃었다. 아바마마,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외세에 빌붙는 자들을 몰아내고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한다. 대원군의 말은 단호했다. 민씨 세력은 숙청되었고 별기군은 해산되었다. 일본인들은 인천으로 쫓겨났다. 한양은 다시 대원군의 손안에 들어온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나흘 후 청나라 군대가 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대원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규모로 올 줄은 몰랐다. 오장경이 이끄는 청나라 군대 3,000명이 한양으로 들어왔다. 명분은 간단했다. 조선의 질서를 회복한다. 청나라는 조선을 자신의 속국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번 군란은 개입할 완벽한 구실이었다. 경복궁으로 불려간 대원군은 청나라 장수 앞에 섰다. 귀하는 조선을 혼란에 빠뜨린 주모자로 지목되었소. 감히 누가? 대원군의 항변은 소용없었다. 그는 포박당했고 수레에 실렸으며 의주를 거쳐 청나라 땅으로 끌려갔다. 조선의 실권자였던 인물이 외국 군대에 의해 납치당한 것이었다. 영달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대원군의 수레가 사라지는 것을, 청나라 군사들이 궁궐을 장악하는 것을. 그의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칼을 들었던 것인가? 고종은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왕좌가 아니었다. 청나라 장수가 궁궐을 드나들었고 청군이 한양을 순찰했다. 조선의 왕은 청나라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제물포에서 조약이 맺어졌다. 50만 엔의 배상금,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권, 그리고 조선 땅에 발을 들릴 수 있는 각종 권리들. 이모군란은 끝났다. 그러나 조선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다. 1882년 가을, 영달은 다시 평민의 옷을 입고 한양 거리를 걸었다. 군대는 해산되었고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거리 곳곳에는 불에 탄 집터가 남아 있었다. 그 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나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나는 조선의 장군이다. 영달은 쓴웃음을 지었다. 조선의 장군, 조선의 군인. 그것이 무슨 의미였던가? 20년을 싸웠지만 결국 그가 지킨 것은 무엇이었던가? 우린 나라를 위해 일어났지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나라를 더 깊은 사슬 속에 묶어버렸구나. 그날 밤 영달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쌀밥이었다. 하얗고 깨끗한 쌀밥. 하지만 그것은 쓰디쓴 맛이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으리, 이제 어찌 될까요? 이 나라가. 영달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별빛은 너무 멀고 너무 작았다. 전하.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피를 흘린 이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3년 후 명성황후는 일본 자객에게 시해당했다. 15년 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다. 28년 후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1882년 여름 한양을 불태운 그 불길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모군란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끝. 역사적 여담.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의 3,000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에 깊이 간섭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힘으로 다시 권력을 잡았고 대원군은 3년간 청나라에 유폐되었습니다. 일본은 재물포 조약으로 조선 땅에 군대를 주둔시킬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대립은 12년 후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고 조선은 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굶주린 군인들의 반란에서 시작된 불길은 결국 나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